밖에서 밥을 먹고 오면 집에서 먹을 때보다 유난히 몸이 무겁고 졸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외식할 때는 음식 하나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뉴와 메뉴가 겹치는 조합입니다. 밥 따로, 면 따로, 후식 따로 먹은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탄수화물과 단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식후 혈당이 높은 60대 분들이 외식할 때 특히 조심하면 좋은 음식 조합, 즉 밖에서 밥 먹을 때 혈당을 덜 흔들기 위해 피하거나 줄이면 좋은 외식 습관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식사량이나 식단을 갑자기 크게 바꾸기보다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과 밥이 함께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외식할 때 가장 흔한 조합 중 하나가 면과 밥을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예를 들면 국수에 김밥, 라면에 김밥, 칼국수에 공깃밥, 냉면에 만두, 짜장면에 군만두처럼 한 끼 안에 탄수화물이 여러 번 겹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보면 익숙한 음식입니다. 국수 한 그릇도 평범하고 김밥 몇 조각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면과 밥이 함께 들어가는 조합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도 탄수화물이고 김밥이나 공깃밥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국물이나 양념까지 함께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면 음식은 후루룩 먹기 쉽습니다. 천천히 씹기보다 빠르게 넘어가서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할 때 면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면을 드실 때는 밥이나 김밥을 함께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을 드신다면 김밥은 줄이고 칼국수를 드신다면 공깃밥은 빼고 냉면을 드신다면 만두를 많이 곁들이지 않는 식으로 조합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국물은 전부 마시지 않고 면도 처음부터 다 먹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조금 남기는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면을 먹는 날에는 밥을 더하지 않기. 밖에서 한 끼를 드실 때 이 음식에 탄수화물이 또 겹치고 있나? 이것만 한번 생각해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밥과 달고 진한 소스가 함께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외식 메뉴 중에는 한 그릇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카레밥,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비빔밥처럼 밥과 양념이 한꺼번에 섞여 나오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은 참 편합니다. 반찬을 따로 고를 필요도 없고 한 그릇만 먹으면 든든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런 메뉴를 드실 때 밥 양과 소스 양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달고 짭짤한 양념 맛이 강하면 나도 모르게 밥을 더 먹게 됩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가 많아서 건강해 보이지만 밥 양이 많고 고추장을 듬뿍 넣으면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하기보다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덜 넣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덮밥은 처음부터 밥을 조금 남기겠다고 정해두세요. 소스가 많이 묻은 부분만 계속 먹지 말고 가능하면 소스는 조금 덜어내거나 밥 전체에 다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빔밥은 고추장을 처음부터 다 넣지 마세요. 절반만 넣어도 맛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나 튀김류를 드실 때도 소스를 듬뿍 찍기보다 살짝만 찍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외식 후에 무심코 이어지는 단 음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이 생각납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믹스커피를 마시거나 카페에 들러 달달한 라떼를 마시거나 주스, 식혜, 달콤한 차를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사 후 단 음료까지 이어지는 조합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식사로 밥이나 면, 양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달콤한 음료가 바로 들어오면 몸에는 또 한 번 단기 추가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는 씹지 않고 마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음료 한 잔은 쉽게 마시게 되지요. 밥은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커피 한 잔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식후 음료도 습관으로 보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달콤한 커피보다 물, 보리차, 무가당 커피처럼 단맛이 없는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카페에 가더라도 시럽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아메리카노나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 믹스커피가 습관이라면 처음부터 끊기 어렵더라도 매번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여보세요. 네 번째, 세트 메뉴처럼 여러 음식이 한 번에 나오는 조합입니다. 요즘 외식은 단품보다 세트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음식에 만두, 튀김, 감자, 음료, 빵 등 후식이 함께 나옵니다. 보기에는 양이 조금씩 곁들여진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면 한 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간 식사가 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세트 메뉴를 고를 때 이게 정말 한 끼인지 아니면 여러 음식이 겹친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외식 자리에서 늘 혼자만 너무 다르게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다면 세트보다 단품을 고르고 음료는 물로 바꾸고 추가 메뉴는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 보시고 만약 세트가 이미 나왔다면 전부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높은 60대 분들이 외식할 때 조심하면 좋은 음식 조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면과 밥이 함께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국수에 김밥, 라면에 김밥, 칼국수에 공깃밥처럼 탄수화물이 겹치는 식사는 줄여보세요. 둘째, 밥과 진한 소스가 함께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덮밥, 카레, 제육, 비빔밥처럼 밥과 양념이 섞이는 메뉴는 밥 양과 소스 양을 먼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사 후 단 음료까지 이어지는 조합입니다. 달콤한 커피, 주스, 식혜처럼 식후에 바로 마시는 단 음료는 습관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조절해 보세요. 넷째, 세트 메뉴처럼 여러 음식이 함께 나오는 조합입니다. 메인 음식에 튀김, 만두, 감자, 음료가 붙으면 생각보다 많은 음식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식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식사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만날 일도 있고 밖에서 편하게 한 끼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식할 때 조합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면을 먹는 날에는 밥을 더하지 않기, 덮밥은 소스를 절반만, 식후단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세트보다 단품으로.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밖에서 먹는 한 끼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집밥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먹는 날에도 내 몸을 생각하는 작은 선택은 가능합니다. 오늘 외식을 하신다면 메뉴판을 보면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에 또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 음료가 붙고 있지는 않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